역사는 교과서보다 더 재미있다. 작가 윤창섭이 안내합니다. 정조는 왜 끝내 외로웠을까요? 나폴레옹은 왜 모두를 잊었을까요? 광해군은 정말 폭군이었을까요? 우리는 역사의 승자가 아니라 선택의 순간에 선 인간을 바라봅니다. 권력, 배신, 몰락. 그 이면에 숨겨진 감정을 추적합니다. 역사비사. 지금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오늘은 영원한 제국을 꿈꿨던 한 남자, 중국 최초의 황제, 진시황의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정말 모든 걸 다 가졌던 그가 어떻게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되는지, 그야말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린 그 거대한 제국의 극적인 순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기원전 210년, 온 세상을 호령하던 진시황이 길 위에서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힘센 황제가 죽었는데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다? 이게 말이 되나요? 바로 이 황당하고 기이한 미스터리에서 거대한 제국을 삼켜버릴 비극의 씨앗이 싹 트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따라가 볼 이야기는 바로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황제의 죽음이 어떻게 비밀에 붙여졌는지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벌어진 유언 조작 사건, 그리고 안타까운 황태자 부소의 이야기와 당시 백성들의 고통을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그 대단했던 제국이 15년 만에 무너졌는지, 그 속에 숨겨진 권력의 본질까지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장, 황제의 비밀스러운 죽음부터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윤창섭 작가가 제시한 내용을 검토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출발점은요, 천하를 손에 준 한 남자가 가진 어쩌면 가장 인간적인 약점,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진시황, 정말 대단한 인물이죠. 수백 년 동안이나 갈갈이 찢어져 싸우던 중국 땅을 처음으로 하나로 합쳤으니까요. 그야말로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가진 그에게도 평생 떨쳐내지 못한 그림자 같은 공포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죽음이었어요. 죽기 싫다는 그의 집착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수천 명을 배에 태워 동쪽 바다로 보내는가 하면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약이다, 이런 말만 믿고 독성이 강한 수은까지 먹었으니까요. 영원히 살고 싶어서 했던 그 모든 노력들이 거꾸로 자기 목숨을 갉아먹는 독이 됐다니, 참 역사의 가장 큰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죠. 결국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순간이 찾아옵니다. 기원전 210년, 황제가 전국을 돌아보던 중에 갑자기 쓰러져 숨을 거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의 가장 가까운 신하들이 이 엄청난 사실을 곧바로 숨겨버립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이 거대한 제국을 통째로 뒤흔들 정말 무서운 음모가 시작됩니다. 황제의 주군이 감춰진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빈자리를 차지하려는 자들의 정말 치밀하고 대담한 계획이 착착 진행됩니다. 과연 이 거대한 사기극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이 음모의 주연은 딱 3명입니다. 첫째는 황제의 그림자처럼 붙어다니며 온갖 권력을 탐했던 환관, 조고. 둘째는 진나라의 모든 시스템을 설계한 머리 좋고 현실적인 승상, 이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제의 막내 아들이자 형편없지만 권력욕만은 가득했던 호해. 이 세 사람의 각기 다른 욕심이 하나로 뭉쳐서 역사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립니다. 아니, 근데 왜 원래 황태자였던 맏아들 부소를 그냥 놔두고 이런 위험한 짓을 벌였을까요? 여기 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시죠? 부소는 똑똑하고 강단 있고 심지어 아버지의 폭정에 쓴소리도 할 줄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백성들도 그를 믿고 따랐죠. 한마디로 조고나 이사 같은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에 비해 동생 호해는요, 자기들 야망을 이루는데 써먹기 딱 좋은 아주 완벽한 꼭두각시였던 셈이죠. 그래서 이들의 계획, 정말 영화 시나리오 같습니다. 1단계, 일단 황제 시신 냄새가 새어나가지 않게 생선수레에 숨겨서 시간을 법니다. 2단계, 그 사이에 황제의 유언을 위조해요. 내 뒤는 맏아들 부소가 아니라 막내 호해에게 있게 하라고 말이죠. 3단계, 이 가짜 유언으로 가장 큰 걸림돌인 진짜 황태자 부소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게 정리되면 허수아비 호해를 황제 자리에 딱 앉히는 거죠. 정말 완벽한 범죄 계획 아닙니까? 이제 이 비극의 가장 가슴 아픈 희생자죠. 황제가 되었어야 마땅한 남자, 비운의 황태자 부소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소는 그냥 맏아들이 아니었어요.
백성들의 고통을 헤아릴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고 심지어 아버지 진시황에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용감하게 직언을 하다가 저 멀리 국경 만리장성 쌓는 곳으로 쫓겨나 있던 상태였습니다. 백성들 입장에선 정말 희망 같은 존재였겠죠. 하지만 그게 바로 음모가들 눈에는 하루빨리 제거해야 할 가시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똑똑하고 강직했던 부소가 다짜고짜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이 황당한 명령을 왜 의심 한번 안 하고 그대로 따랐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셨겠어요? 이거 뭔가 이상한데 하고 확인이라도 해봤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 이유는 어쩌면 너무나 간단해서 더 슬픕니다. 진시황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는 황제의 말이 곧 법이고 진리였으니까요. 아버지이자 황제의 명령을 감히 의심한다? 그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목이 달아날 반역죄였던 거죠. 결국 부소는 조고 일당의 음모에 당한 것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만든 그 거대한 권력이라는 시스템 자체에 짓눌려 죽은 비극의 주인공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궁궐 안에서 권력을 두고 암투가 벌어지는 동안 사실 더 큰 문제는 다른 곳에서 골마 터지고 있었습니다. 제국이라는 거대한 나무의 뿌리가 이미 썩어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그 원인은 바로 백성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고통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이야 진시황의 업적을 보면서 와, 만리장성 대단하다, 병마용 정말 엄청나다 이렇게 감탄하지만 한번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이 모든 거대한 건축물들은 수백만 명의 백성을 강제로 끌고 와서 짓게 한 겁니다. 끝도 없는 노역에 허리가 휘는 세금까지. 백성들에게 이 화려한 유산들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야말로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의 상징 그 자체였던 거죠. 그러다가 마침내 억눌려왔던 분노가 이 한마디로 터져나옵니다. 왕우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왕이나 귀족이나 농사꾼이나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게 어디 있냐? 너희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다. 바로 이 외침이었습니다. 더 이상 황제의 권위를 신성하게 여기지 않겠다는 백성들의 분노가 폭발 직전에 이르렀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였죠. 결국 만대까지 이어지리라 호언장담했던 그 영원할 것 같던 제국은 정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속도로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연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중국을 통일한 게 기원전 221년, 그런데 나라가 망한 게 206년입니다. 다 합쳐서 딱 15년이에요, 15년. 진시황은 자기 제국이 만년을 갈 거라고 믿었지만 정작 그가 죽고 나서 불과 4년 만에 모든 게 끝나버린 겁니다. 역사가 얼마나 무섭고 허망한지 제대로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리고 이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린 첫 불씨는요, 정말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사소한 사건이었습니다. 변방으로 끌려가던 농민 병사들이 행군 중에 그만 폭우를 만난 거예요. 당연히 정해진 날짜에 도착할 수가 없게 됐죠. 근데 당시 진나라 법이 얼마나 무서웠냐면 이유를 막론하고 늦으면 무조건 사형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죽고 반란을 일으켜도 죽을 운명, 이들은 차라리 싸우다 죽는 길을 택합니다. 이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온 나라를 태우는 거대한 불길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자, 이 모든 기나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진시황과 그의 제국이 보여준 흥망성쇠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권력이란 무엇인가 하는 아주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결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힘으로 모든 걸 통제하려 했던 진시황은요, 딱 두 가지를 통제하지 못해서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한 공포였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옆에 두었던 신하들의 끝없는 욕망이었죠. 이 가장 인간적인 것들 때문에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진 겁니다. 영원히 살려던 집착이 오히려 제국의 종말을 앞당겼다니, 이것이야말로 권력이 가진 가장 무서운 역설아닐까요? 진시황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려 할 때 그 시스템은 과연 얼마나 단단하게 또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요? 절대적인 권력은 과연 영원을 약속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쩌면 역사가 이미 똑똑히 보여준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엔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인도사의 역사비사와 다채움의 마음 치유소를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